안녕하세요. 어쩔 메타 7번째 시간입니다.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오늘은 롭 연구의 질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메타 분석이나 시스테마틱 리뷰를 할 때 많은 연구들을 거름 없이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들이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까 연구들을 모두 다 포함해도 될지, 아니면 연구 자체가 RCT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어스, 즉 빗둘림이라고 하거든요. 통합하기 어려울 정도의 바이어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빗둘림 위험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거나 메타를 할 때 각각의 연구들이 통합 연구에 합쳐질 수 있는 연구인지 개별 연구들의 질적평가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RCT 실험 연구죠. 무작위 임상 실험 연구에 대한 질평가를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먼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는 체계적 오류라고 얘기하고요. 동일한 연구를 여러 번 반복해도 평균적으로 잘못된 대답이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를 설계하거나 수행하거나 결과 보고 각각의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오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결과의 참 값이 아닌 거짓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라고 하면 RCT를 제대로 설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개별 연구 평가에서 빗둘림 위험 평가에 문제가 있고요. SR과 메타를 할 때 우리가 포함한 연구들이 바이어스 없이 다 포함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둘림 위험 평가, 출판된 논문들이 정보원이 될 것이고요. 위험 평가는요, 반드시 독립적으로 2명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수집된 연구를 SR에 포함할 건지 말 건지를 평가할 때도 독립적으로 2분이 참여했었죠. 마찬가지로 빗둘림 위험 평가도 그 2분이 하시면 됩니다. 코크란 연합에서 발표한 롭 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수정이 되었고요. 초기 버전에는 평가자 간의 신뢰도가 낮았고 2명이 평가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한 값이 같지 않은 거예요. 신뢰도가 낮았고 선택적 결과 보고 영역, 그리고 기타 빗둘림 위험 영역 등이 잘못 사용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롭 2.0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수정되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할 것은 롭 2.0입니다. 롭 2.0은요,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무작위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빗둘림이에요. 두 번째는 의도한 중재, 이탈로 인한 빗둘림. 세 번째는 중재 결과 자료를 체크할 때 결축으로 인한 빗둘림입니다. 네 번째는 중재 결과 측정의 빗둘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를 선택할 때 잘된 그럴싸한 연구 결과만 선택할 개연성이 있었냐를 보는 것입니다. 롭 2.0에는 전반적인 빗둘림 위험 판단이라고 해서 5가지의 그 항목대로 빗둘림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너럴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무작위 과정에서 생기는 빗둘림입니다. RCT 첫 번째 R이 랜더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배정 순서를 무작위로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작위로 했느냐 라고 했을 때 yes라고 하면 빗둘림의 위험이 어떤 걸까요? 낮은 거겠죠. yes 또는 probably yes, 아마도 yes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무작위로 하지 않았는데 써있다라고 하면 no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는 probably no라고 표시하면 이것은 이제 빗둘림 위험도가 높은 말하겠죠.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모집되어 중재에 배정될 때까지 배정 순서가 은폐되었냐, 즉 대상자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를 알 수 있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은폐되었다라고 하면 yes인 거고요. 그러면 바이어스가 낮은 거죠. 그런데 no라고 얘기하면 바이어스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재군 간의 기저상태 무작위 과정의 문제를 시사하나 베이스라인에 동질성을 검사를 하거든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속성 간에 동질한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트레이트를 보겠다 또는 셀프 이스팀을 보겠다. 실험을 주기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없어야지 실험 효과인 줄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작위 과정의 문제를 시사하나라고 하면 yes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기저 상태가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yes와 no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리즘으로 표시한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 배정 은폐가 되었냐, 실험과 대조군이 은폐가 되었느냐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yes다. 그럼 순서가 무작위 됐냐? yes. 기저상태 불균형이 문제를 시사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낮은 위험이 되는 거고요. 배정 은폐가 되었냐? 라고 질문했는데 no information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가 정보에 없는데 라고 하면 기저상태 불균형의 문제가 실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 no 또는 probable no 라고 하면 일부 우려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배정 은폐가 되었냐? 라고 했는데 아니 은폐되지 않고 실험군은 실험군인 줄 알 수 있었고 대조군은 대조군인 줄 알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알 수 있었지만 실험과 대조군의 기저 상태가 불균형하지 않고 균형했다, 동질성을 봤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yes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균형을 시사하지 않았다라고 no로 표시하면 일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아니 은폐가 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명확히 은폐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높은 위험이 되는 거죠. 이런 기저 상태를 보는 데이터가 없었다 라고 하면 다이렉트리로 갑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정에서 높은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린 평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빗둘림, 즉 중재 배정의 효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임상 시험 중에 배정된 중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하죠. 실험군이 실험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yes가 되겠죠. 이거 자체가 바이어스죠. 내가 실험을 잘해야겠네 라는 이펙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보호자나 중재 제공자가 중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면 이것은 바이어스가 됩니다. 2.3 보시면 2.1과 2.2 yes 또는 probable yes인 경우에 또는 no information인 경우에 임상 시험적 맥락 때문에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이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시험적 맥락 때문에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이 있었다 라고 하면 yes 라고 하면 위험도가 큰 오류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하죠. 또 2.3에서 yes 또는 yes일 때 이러한 이탈로 중재 결과가 영향을 미쳤어? 또는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이 두군에서 유사했어? 또 중재 배정 효과 추정에 적절한 분석을 사용하였는가? 무작위 배정군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분석하지 못한 경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no라고 해야 이 연구를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yes라고 하면 이 연구를 포함할지 말지를 우리가 평가 결과를 보고 두 연구자 간의 합의가 일어나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역 2의 알고리즘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재가 무엇인지 아는가 또는 보호자, 제공자가 중재가 무엇인지 아는가를 질문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두 개 다 no라고 하면 낮은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상자는 알았고 제공자는 몰랐다. 또는 대상자는 몰랐고 제공자는 알았다. 라고 하면 여기인 거죠. 또는 둘 다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임상 시험적 맥락에서 발생한 일탈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낮은 위험으로 바로 되는 거고요. 정보가 없어 그러면 일부 우려가 되는 거고요. 맥락에서 일탈이 있었어 즉 실험을 중단하거나 실험군이기 때문에 실험을 중단하거나 대조군이기 때문에 실험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서 yes라고 하면 그 일탈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 yes,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재군 간의 일탈의 균형이 맞아 대조군도 그만뒀고 실험군도 그만두는 웨이트가 유사해 라고 하면 비슷하게 그만뒀어. 중재를 받는 군과 받지 않는 군이 비슷하게 그만뒀어 라고 하면 yes인 거죠. 일부 우려인 거고요. 아니 실험군에서만 많이 그만뒀어. 또는 아니 대조군에서만 많이 그만뒀어 라고 하면 높은 위험이 됩니다. 또 중재 배정 효과 추정에 적절한 분석을 사용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다 라고 하면 낮은 위험이고요. 그렇지 않고 무작위 배정군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분석하지 못한 경우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일부 우려인 거고 진짜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면 높은 위험인 거죠. 이렇게 각 연구들의 연구 중재를 배정하는 효과에 따라서 이탈을 했느냐, 실험군이 그만뒀냐, 스탑했느냐
따라서도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영역은요, 중재 결과 자료의 결축으로 인한 빗뚫림입니다. 즉 현재 중재 결과에 대해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연구 대상자의 자료가 이용 가능한가? 우리가 그 제공했던 트리트먼트 실험군 대조군의 모든 자료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축 치료 인해서 연구 결과가 빗뚫림이 없다는 근거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yes라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no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 yes라고 한 거죠. 결측 여부가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중재 결과의 결측 여부가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yes라고 대답하면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여자에 대한 중재 결과 자료가 모두 사용됐다. 낮은 위험입니다. 그런데 빗뚫림이 없다. 그렇지 않다. 빗뚫림이 없다는 근거가 있냐? yes. 낮은 위험이고요. 자료 누락이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no. 라고 하면 낮은 위험이고요. yes. 하면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가? 높다라고 하면 높은 우려인 거고요. 아니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부 우려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중재 결과 측정의 빗뚫림입니다. 중재 결과 측정 방법이 부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미 바이어스가 없는 거죠. yes 라고 대답했다면 중재 공간 중재 결과 측정 혹은 확인 방법이 다른가?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야겠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바이어스가 낮은 거고요. 약간 달랐는데 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4.1, 4.2에 대해서 no, probable no일 때 중재 결과 평가자는 연구 대상자가 받은 중재를 알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yes 라고 하면 중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재에 대한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관찰자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실험자가 아닌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자가 중재 결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실험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yes인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이 바이어스는 높은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중재 결과가 모니터상의 하트레이트예요. 중재 결과 측정 방법이 부적절하냐, 중재 군간에 다르냐라는 거죠. yes면 무조건 높은 위험입니다. 근데 중재 결과 측정 방법 중재 군별 다르냐라고 했을 때 no 라고 하면 결과평가자가 중재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낮은 위험이고요. 중재 지식에 따라 평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낮은 위험이고요. 평가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것이 지식에 따라 평가가 영향을 받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높은 바이어스가 되는 거고요. 중재 결과 평가자가 중재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일부 우려. 그리고 중재 지식에 따라 평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yes. 그리고 중재 지식에 따라 평가 영향을 받는다. yes 하면 높은 위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트레이트를 모니터에서 관찰을 한다. 이거는 결과평가자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서 평가 내용이 바뀔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낮은 위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대상자를 평가하는 건데 이 관찰이 독립적으로 관찰 가능한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연구 방법에 잘 제시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위험이 높은 연구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5번째 영역입니다. 보고된 연구 결과 선택 빗뚫림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도출한 자료는 분석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된 분석 계획에 따라서 연구 방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재 결과 자료 눈가림이 해제되기 전까지 분석되었는가? yes면 낮은 위험이고요. 중재 결과 영역 내에서 여러 개의 적합한 중재 연구 결과를 측정했냐? 척도, 정의, 시점 이런 것들이 측정한 거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이어스가 낮은 거고요. 그래 라고 하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다중 적격 분석이다 라고 하면 분석 방법을 여러 개로 분석했고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이 됐다 하면 바이어스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선택의 빗뚫림은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결과 도출이 중재 결과 다중 측정이냐 데이터의 다중 분석이냐 다중 분석이거나 다중 측정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사전 계획에 따라 분석했냐? yes, 낮은 위험.
아니, 사전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분석은 다르게 했어. 일부 우려입니다. 그리고 다중 측정이나 다중 분석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예스예요. 일부 우려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2.0에만 있는 마지막 전반적인 빗돌림 위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낮은 빗돌림 위험은요, 임상 시험에서 현재 결과의 모든 영역에 대해 낮은 빗돌림 위험으로 되어 있다. 낮은 빗돌림 위험이고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어떠한 영역도 높은 빗돌림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 일부 우려인 거고요. 임상실험에서 결과에 적어도 한 영역에서 높은 빗돌림 위험을 보였거나 또는 다수의 일부 우려 사항이 있을 때는 높은 빗돌림 위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브만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신호등처럼 나와요. 보시면 이게 각각의 연구들입니다. 연구 주저자와 그 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노란색은 일부 우려인 것이겠죠. 빨간색은 높은 위험입니다. Blinding of Participant and Personnel. 개인이 실험군이 대조군인지 알 수 있었냐라는 평가거든요. 모든 연구들이 다 높은 위험이에요. 그럼 이 모든 연구들을 다 SR에서 빼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연구자 간에 동의가 들어가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재 방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다. 가능한 어세스먼트 하는 거를 블라인딩 했고 아웃컴 데이터를 인컴플리트하게 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낮은 로브로 했으니까 채택하겠다. 식의 연구자 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롭 무작위 임상 실험 연구의 질평가를 하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어쩔 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